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이제 일요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도 예상을 도와주실 두 분입니다. 민병철 위원, 이경국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요일은 서울 경주와 부산 경주가 치러지는데요. 편성 강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듯한데 토요일보다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들이 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민병철 의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일단 그 토요 경마는 단촐한 편성이 많았는데요. 서울 경마 기준 일요 경마는 토요 경마보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편성도 많고 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이 서울과 부산 1등급 경주도 모두 치러지고요. 상위 등급, 하위 등급 그 편성이 골고루 배정된 일요 경마. 상당히 2주차 일요 경마 치고는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이번 일요 경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기 마필들의 선전보다는 복병 마필들의 선전이 반란이 일어날 경우에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데 그러한 경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김준우 의원과 백동일 의원이 홀수 경주를 풀어드렸는데요. 저희 짝수 경주에도 그런 마필들이 많습니다.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요 경주 중에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순서죠. 짝수 경주 중에 4경주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사경주 12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으로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1200m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마필들에게 눈길이 가는 인기마 우세 편성으로 평가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까지 곁들여서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거리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칠 인기마에게도 주목을 하는 가운데 최근 졸전을 만회할 단점을 극복해낼 복병 전력에도 관심을 가지셔야만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4번 황금늑대가 이번에는 선두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으로 경주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에는 선두 외곽에서 시종 외선 경합을 하면서도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근성까지 보강된 면모를 보였죠. 여태 마필 5번 모닝스카이와 이 중속 있는 말이죠. 내측에 2번 사커맘, 그리고 외곽에서는 8번 하이유레카가 두텁게 2선, 3선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 황금늑대입니다. 이 경매가 1억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에요.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 질주성을 갖추었고요. 데뷔 초에는 기대 막벽이 있었습니다만 실전을 치를수록 주행 자세가 안정화된 가운데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옆에 있던 슈퍼로켓이 빠르게 선두권 장악해 나가는 그 페이스에서 시종 외선, 2선 외곽 무리하면서도 직선에서 아주 뛰어난 근성발이 달력으로 첫 승에 성공한 말이에요. 이미 경합성 선입 조건, 선두권 조건도 이겨낸 마필인 만큼 이번에 내치 게이트 배정 단독 선행 찬스 놓칠 리가 없겠죠. 5번 모닝스카이입니다. 출발 이후 강하게 밀어주면은 중속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유형의 말입니다. 상당히 사연이 많아요. 작년 10월 경주에서는 기순악마 주행 중지 아픔도 겪었고요. 12월 경주에서 2선 최적 레이스 첫 승을 성공했습니다만 이후 1월 31일 경주에서는 주행 불량이 반복되면서 심사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직전 경주에 주행 중 기대막벽이 교정되면서 주행 불량기가 완연하게 순치되었습니다. 이번에 현등급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요 4번 황금늑대를 보내놓고 2선에서 전개를 좀 더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5번 모닝스카이가 되겠고요. 안쪽에 2번 사커맘은요. 지난 1월 17일 날 데뷔전이었죠. 선두외곽 적극적인 선입전을 펼치면서 우승에 성공했습니다만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는 이 단점을 하나 노출했어요. 이 내측에서 고스란히 모래를 맞고 민감 반응을 보이더니 후미로 밀려났습니다. 직선에서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요. 2번 사커맘은 모래를 안 맞는 자리로의 초반 위치 선점이 상당히 전개를 풀어나가고 입상을 위해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번 하이유레카입니다. 6등급 시절에 단거리 출중한 선두가담 스피드 바탕으로 2번의 입상 전력이 있었습니다만 이 5등급 승급 이후에 연속된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 항상 출전 주기가 2달 정도로 이 불규칙한 마필인데 이번에는 3주 정상 주기로 출전을 하고요. 이 훈련 시 한결 상태감이 좋아진 가운데 이번 경주 단출한 편성에 외선에서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8번 하이유레카의 실전 변화 기대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단독 선행이라는 찬스를 놓칠 리가 없는 4번 황금늑대. 직전에 뛰었던 걸 보면요. 시종 외선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선두 경합을 하고도 우승을 차지한 걸 보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4번 황금늑대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5번 모닝스카이 주행 중 기대막벽이 완연하게 순치되면서 이번에 입상 한 자리 안정화된 주행 자세로 기대할 수 있겠고요. 모래를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2번 사커맘 내측 열린 공간의 선입전이나 아예 외곽으로 빼내서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그런 전개. 모래 안 맞는 위치 전개가 핵심 포인트인 2번 사커맘도 그런 전개가 성공해준다라면 기대치가 있고요. 8번 하이유레카 오랜만에 정상주기 외선에서 가마 한 발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4번 황금늑대는 이번에 전개까지 유리해졌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일 입상 유력마로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전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개상으로 보면 4번마 황금늑대. 지난 경주 보면요. 강추진을 하지 않고도 중속이 나와주는 모습으로 당시에 슈퍼로켓과 병주를 하고 종반에 끈기를 보였는데요. 당시에 경주거리 1200m였고 이번에도 경주거리는 1200m입니다. 당시에 추입으로 싸웠던 마필들과 종반의 결승점에서 격차는 좁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우승을 일궈낸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듯한데요. 여기에 좀 더 압축이 필요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경구 기원은 조금 더 중복되는 마필은 제외하고 강조해주고 싶은 마필을 좀 보충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민희 형께서 언급해 주신 마필들 중에서 제가 조금 기대치를 높여보고 싶은 마필은 5번 모닝스카이예요. 모닝스카이 같은 경우 이번 경주 앞두고 출발 연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직전 경주를 좀 돌이켜보면 모닝스카이는 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었다는 점. 진로가 조금 막히면서 입상 실패 3위를 했던 마필이라면 아마 황금늑대와 함께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4경주에 제가 복병권 세력의 마필을 한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4경주에 주목하는 복병마는 16전 경험의 4세 수말인 7번 마필인 미라클 엔젤이 되겠습니다. 미라클 엔젤 같은 경우 직전에 최근 부진 탈피하는 3위 성적을 기록한 마필이죠. 최선 추진이긴 했습니다만
끝걸음 변화가 좀 확연했던 만큼 또 기본적으로 미라클 엔젤은 순발력이 나쁜 마필이 아니에요. 이번에 1200m로 경주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감한 선두권 가담이라면 충분히 복병권 세력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관심 마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라클 엔젤 또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 더 어차피 이제 압축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한 필만 저도 언급을 해드린다면 5번마 모닝 스카이입니다. 이경국 위원도 요 마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의 느낌을 전달을 해줬는데요. 출발 연습을 병행했던 부분도 사실 호조건으로 보여지지만 직전 경주에 출발할 때 착지 불량을 하고 또 결승점을 한 20여 미터 남겨놓은 시점에서 진로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스퍼트를 하는 마지막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로가 열려 있었다면 아마 지난번에 코차 3위의 아쉬움은 아마 극복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틀어서 나오느라고 그만큼 손해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마 모닝 스카이 같은 경우는 준비 과정도 좋았지만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경쟁력을 흔적으로 보여준 마필이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경국 위원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경국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만말 경주죠.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량차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작은 이변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7번마 서울퀸이나 4번마 센세이셔널 주목을 받을 마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틈새를 노려볼 복병 세력까지 존재하는 경주 같습니다. 어느 마필을 또 주목할지 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네, 제가 5경주를 추천 경주로 방송에 들고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리빙TV에 컴백한 첫 주 일요일 전반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고배당인 104.2배였죠. 이 경주 보네블루와 프렌치킹 좀 엮어서 잘 선사를 해드린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편안히 쉬시라고 전반부 서두르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경주에 너무 일찍 적중을 하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한 점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9고등급 1300m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5경주에는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들이 인기를 많이 모을 걸로 예상됩니다. 4번 마필인 센세이셔널, 7번 서울퀸, 그 다음에 9번 마필인 능력안장의 3정 가디언, 거기다가 8번 마필인 파이어폭스까지.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구력이 좀 검증이 덜 된 마필이니까 뭐 2차적으로 차지를 하더라도 아마 4번 센세이셔널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인기 세력으로 대두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5경주에 느끼는 바로는 사실 아직은 좀 2% 부족한 전력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5경주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강하게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7번 서울퀸이 되겠습니다. 서울퀸 같은 경우는 직전에 3위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경주를 이끌어온 내용을 보면 중후미권 전개를 하면서 추입형 그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력을 발휘하는 마필이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를 돌이켜보면 자신감 추진 속에 좀 선두권에 빠르게 가담하는 좀 자신감 팽배 주행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직전 대비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가 보기에 입상 한 자리는 유력한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퀸을 강하게 좀 중심에 세우고 지금 인기 끄는 마필들이 뭐 4번 센세이셔널이나 3정 인디언 이런 마필들을 어우르기보다는 가급적 조금 더 재미있게 관리하고 있는 마필과 함께 서울퀸을 엮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엇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 중에서 최대한 투자 가치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는 부산 이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를 서울 경주를 선택하든 부산 경주를 선택하든 적중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저도 이제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보네블루 두 방으로 주력을 노렸는데 저는 1, 3착을 했어요. 이경국 의원은 1, 2착을 해서 고배당을 적중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축하를 드리는데 대신 저는 3복승은 적중을 초반부에 하고 예고 승부 경주였었죠. 방송 추천 경주였기도 했고요. 원더볼트의 럭키라이트 이 부분은 단방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적중을 했습니다. 후반부 경주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기분 좋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이경주는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지난번에 보면 말이죠. 12번마 댄싱캣이 출발이 가장 빨랐던 마필이 아닙니다. 출발이 빨랐던 마필들이 있는데 그 마필들을 제압하고 밀어서 선행을 장악한 후에 사마신차 우승이기 때문에 모양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 마필이 이제 앞말인데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4kg이 늘었고 지난번처럼 수월하게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같이 뛰었던 터치스타라는 마필이 지금 2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발 자체는요. 댄싱캣보다도 터치스타가 더 빨랐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인코스에 터치스타만 있느냐? 아니죠. 6번마 승전필사 이 마필도 초속 중속에서 같이 중속을 낸다면 댄싱캣의 중속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전필사는 입상을 하든 못하든 12번마 댄싱캣을 괴롭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번마 유성스타 같은 경우도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고 7번마 캡틴 찬스도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12번마 댄싱캣이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 될 텐데 이 마필을 사실 좀 불안하게 보는 경주입니다. 12번마 댄싱캣만 자신 있게 꺾으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고 구멍수를 눌려도 될 텐데요. 그 중심에는 2번마 터치스타 이 마필이 있고 9번마 유성스타가 있습니다. 2번, 9번 두 마리의 선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주인데 9번마 유성스타는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2번마 터치스타는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2번마 터치스타가 보여준 동영상 분석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경쟁력 그 부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도전 가능 마필들은 현장 컨디션을 점검 후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배당 승부를 노리는 경주입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역시 4번마 진영의 거인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도 기승을 하고 2위 입상에 성공을 했죠. 이번에도 문세영 기수 재기승. 눈길이 아무래도 4번마 진영의 거인 쪽에 가장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마필 외에도 이제 상대 마필들까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경국 의원이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6경주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MC께서 언급해 주신 4번 진영의 거인이 맞습니다. 4번 진영의 거인 같은 경우는 4연속 우승 및 입상 상승세의 능력 우승 마필이죠. 검증이 이루어진 마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순발 및 탄력을 겸비한 능력 우승화의 지표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도 하려니와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은 다소 늘었습니다만 능력 안장에 재기승 호흡이 좋은 만큼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무리가 없는 우승 후보 영순위 마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진영의 거인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대두될 수 있는 마필은 6번 쾌속 파워와 5번 인디러너 쪽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듯합니다. 쾌속 파워 같은 경우는 선두권 가담하는 자신감 팽배 주행을 보였던 마필이죠. 거리 내린 출전이라면 보유한 능력 발휘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만큼 쾌속 파워 또한 호시탐탐 우승을 노릴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인디러너 같은 경우는 1300, 1400 연속해서 3위 성적을 기록하는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마필이긴 합니다만 작년 12월에 1400m에서 이미 우승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외국 용병 기술을 기용한 만큼 아낌없는 최선 우승 도전을 할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경주에 제가 복병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8번 감동의 챔피언이에요.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린 4번 진영의 거인과 함께 국 4등급 소속 원정 출전 마필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이번 주 출전 예정에는 토요 11경주가 국 4등급 경주였습니다. 그 경주가 취소가 되면서 혼 4등급으로 좀 출전을 하게 된 마필이 감동의 챔피언인데요. 1700m 장거리까지도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인 만큼 최선을 다할 복병권 세력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4번 진영의 거인 능력 안장 기승입니다. 우승 후보로서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역시 4번만 진영의 거인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대마에 대한 평가는 뭐 조금씩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민명철 위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최근에 뛰어왔던 전력으로 보면은 4번 진영의 거인을 무시할 수는 없죠. 단거리 4연속 입상, 선두권 레이스룸에 따라서 전개를 앞선에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는 말이죠. 헌데 이번에는요, 골마겸 여파로 인해서 훈련 강도가 좀 약해진 것이 흠입니다.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마필 한두 말씀드립니다. 1번 스노우 카리스마입니다. 데뷔 초에 출발 이후 주행 불량기도 있었고 출발이 썩 매끄럽지가 못했던 말인데 지난 1월 3일 경주에서 출발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면서 당시 선두 외곽 2선 전개로 첫 승을 달성한 말입니다. 경주거리 1200m였죠. 이후에 1300m, 1400m 이 늘어난 거리에서 당시 강선행마 썬파이터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선두 외곽 다소 초중반 무리한 듯 레이스를 펼쳐나가면서도 제법 끈끈함을 보였는데 이 직전에 특히나 1400 거리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착순권 성적. 하지만 이번 경주는요. 1번 게이트예요. 그동안 항상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전개를 결코 수월하게 2선 전개를 하지 못했는데 아주 1번 게이트 이번에 찬스를 맞았습니다. 빠른 선행마들 4번 진영의 거인, 3번 굿타임 정도인데 내선 최적의 레이스를 펼쳐낸 1번 스노우 카리스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경주 수월하게 초반 전개를 풀어낼 수 있겠고 직전 대비 줄어든 1200m 레이스에서는 내선 최적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입상한 자리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1번마 스노우 카리스마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한 필을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마 굿타입입니다. 3번마 굿타입은 지난번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3위를 했는데요. 3위를 했던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고개 들고 약간 기립늦발을 한 부분에 플러스해서 악재가 겹쳤었던 부분이 삼정 라이더가 3번 게이트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A측 사잉이 심해서 4번 밀고 5번 게이트 있던 굿타입까지 충돌을 합니다. 결국 진로가 막혀서 꼴찌권 전개를 하고 그리고 중속을 내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오버페이스를 결국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패배의 요인이라는 거죠. 이유가 두 번이나 악재가 겹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마 굿타입이 지난 경주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악재가 겹친 상황을 극복하고 3위를 했다는 부분은 이 마필의 잠재 여력은 분명히 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번마 굿타입 이 마필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민병철위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일요일에 준비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요.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기복을 보였다가 호전세를 보이고, 호전세를 보였다가 기복을 보이고, 그래서 기량차는 크지 않은 경주로 판단되는 경주입니다. 따라서 적중 시의 투자 가치, 환수율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민병철 위원 어느 마필을 또 주목하고 있을지 직접 설명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경마에서는 항상 다적중과 고배당 적중을 이루어드렸던 그런 성과물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자, 이번 일요경마에서는 그 곱절로 만회를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승부의 분수령이 될 서울 7경주입니다.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죠. 자, 흐름을 빠르게 앞선에서 주도해 나갈 특출한 선행마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엇비슷한 전력의 마필들이 배당판 중구난방 팔려나가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9번 카1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그랑프리 입상했던 우승 터치의 전 형제마입니다. 부마는 매니피, 모마는 제니 튜더즈. 작년 6월에 데뷔 후 당시 2억 원의 경막가를 기록했었죠.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7월 경주에서 1300m 첫 입상을 차지했었는데 한동안 출발 후 스피드도 쳐줬고 늦추입으로 고배를 마시다가 지난 12월 23일 거세를 단행했습니다. 이후에 체중도 감소가 되면서 약간 불안성은 있었습니다만 바로 다음 경주였던 2월 14일 경주에서 완벽하게 경주력이 회복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직전의 승급전에서도 종반 내선 기가 막힌 추입으로 다시금 현등급에서 연투를 이어간 마필이죠. 내재 기본기가 워낙에 출중한 말이었고 초창기에 다소간 악배였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거세 이후에 완벽하게 달라진 9번 카1 이번에도 다시금 적정거리 1400m 라스트 한 발 힘으로 몰았을 입상 유력마로 평가를 합니다. 자, 6번 키마는요 한동안 부진 끝에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했고요. 직전에 성공을 했죠. 직전에는 1700m 레이스 과거와는 다르게 초반에 서둘러서 힘 한 배 안 하고 무리한 질주성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제어하고 마지막에 힘을 몰아쓰는 전략으로 중거리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 상승세는 다시 한번 이번에 1400m 거리는 줄었습니다만 계속될 것으로 보고요. 자, 4번 드림엑스 최근 단거리 4연속 입상 상승세는 보입니다만 늘어난 부담 중량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하고요. 자, 8번 무패공주 직전 경주에서 제가 최고 비술의 무패공주 한 방으로 15배짜리 정확하게 적중해드렸단 말이죠. 민병철이가 요 마필은 8번 무패공주는 어떻게 레이스를 펼쳐야 할지 정확히 아는 말이에요. 앞선에 나가야 되는 말이죠. 이번에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편성에 단독 선행 2점 1순위 가능한 8번 무패공주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뚜렷하게 이제는 회복세 그리고 내재 능력을 폭발한 이 9번 카1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가운데 후차권이 상당히 난전입니다. 만만치 않은 1400거리 전개 유리한 말이 있고 승부 의지가 또 강한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 취합해가지고 현장에서 확실하게 한방 승부로 여러분께 최고의 환수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9번 막 카1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마필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최대한 압축으로 적중을 약속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자, 총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2번마 황금들판이 지난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황금들판에 문세영 기수가 재기승을 합니다. 역시 주목을 받을 만한 편성입니다. 과연
문세영 기수가 얼마만큼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을까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개도로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8경주를 분석하면서 지난번 브라운 로켓의 낙마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추열 기수 빠른 쾌유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요. 그 브라운 로켓이 낙마를 하면서 이점을 가진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 어부질이 입상을 했던 마필이 한도 있고 당시에 인기를 많이 모으고도 입상 실패했던 마필이 있죠. 당시 4마리 마필이 낙마하면서 상당히 전개가 어지러웠죠. 자, 그 편성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마필과 최근에 뚜렷하게 단거리 상승세 보이는 마필 한 대 어울려 있는 편성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직전에 우승을 했던 말이죠. 2번 드래곤 빌리지 이 마필이 바로 직전에 브라운 로켓의 낙마 사고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습니다. 2선 따라가다가 앞선 브라운 로켓이 낙마하자 바로 최선두권으로 나왔고요. 여타의 방해 없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에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2번 드래곤 빌리지가 무리 없이 내선에서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 어거스트 러쉬 출발 후에 출중한 그 선두 가담 스피드를 갖춘 중속이 우수한 말이죠. 외선에 12번 황금들판 직전에 브라운 로켓 낙마 사고 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약간 좀 전개가 꼬였다는 평가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 초반에 얼마만큼 앞선에 붙이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2번 드래곤 빌리지가 이끄는 페이스라면 12번 요 황금들판도 최소한 2, 3선에는 초반에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3선 이하에 6번 카이젠 포스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자, 외곽 12번 황금들판입니다. 이 마체는 얇지만 근성이 우수한 강단현 앞말로 보입니다. 작년 11월 달 데뷔전에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채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실전 치를수록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1월 17일 경주에서 데뷔 후 첫 승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이 선두 빠른 레이스 흐름에 대한 대처 능력과 직선에서의 경합중 지지 않으려는 근성까지 한결 보강된 마필이에요. 안쪽에 2번 드래곤 빌리지 약간은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입니다만 직전 경주 약간 혼란했던 전개 페이스, 낙마 사고가 있었던 그 전개 페이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면서 입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요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왔고 빠른 선행마 없이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말이죠. 4번 어거스트 러쉬입니다. 2014년도 7월 달 데뷔 후 단거리 연투를 이어갔던 능력 상승세의 마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3월 28일 경주에서 패출혈 두 번째 발생으로 출전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말이에요. 기나긴 휴양 공백이 있었고 올해 1월 복귀 후 지난 2월 20일 경주 입상 시 전력을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는 거리 늘려 중거리 1700m 도전에 아쉬운 사척이었습니다만 충분한 중장거리 적응 가능성을 보였어요. 이번에 거리 내려 1200m 출전이고요. 2번 드래곤 빌리지를 보내놓고 내측 2선 선입전이 가능한 4번 어거스트 러쉬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으로 보입니다. 자, 6번 카이젠 포스입니다. 이 단거리 우수혈통 카우보이 캐레자마입니다. 지난 2월 13일 경주부터 경주력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더니 3월 5일 경주에 2선 최저거 레이스로 첫 입상에 성공한 말입니다. 직전에는요 출발 후 급격하게 외측 사행하면서 주행 불량기 노출했고 탐하필 방해하면서 내측으로 진로 변경 한마디로 주행이 좀 불량했는데 결국 입상 실패였죠. 이 훈련 시 주행 불량 순치에 만전을 기한 만큼 6번 카이젠 포스 자 중후미에서 역습의 기회를 노릴 텐데요. 결과적으로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은 페이스 12번 황금들판 자 직전에 아쉬웠던 사착 이번 경주 정상적인 전개 진로 그리고 외선에서 한 박자 빠르게 스팟 타이밍을 가져갈 장점 자 12번 황금들판의 선전 기대치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내측에서 선행 1승 가능해 보이죠. 2번 드래곤 빌리지와 자 이번에 적정거리 1200m 출전합니다. 이미 중거리까지 충분한 가능성 보인 4번 어거스트 러쉬 내재 기본기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높겠고요. 자, 참고 한번 마지막에 역습의 기회를 노릴 6번 카이젠 포스의 종반 추이까지 결과적으로 1200m 레이스 직전에 아쉬웠던 그런 전개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12번 황금들판에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황금들판이 뛰었던 경주에서 브라운 로켓이 인마 전도 장철 기수가 이제 아직도 2번을 하고 있는데
뭐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주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빨리 쾌유를 저도 빌겠습니다. 문제는 황금 들판은 그 당시에 애곽 추입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인마 전도와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그 경주에서 가장 피해를 본 마필은 같이 인마 전도가 됐던 마필들과 그 뒤에 바로 따라왔던 5번마 대한의 강자예요. 대한의 강자가 당시에 3위권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주춤하고 나서는 급격하게 종속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5번마 대한의 강자가 좀 봤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경국 의원, 예, 이번 경주에서 이제 12번마 황금들판을 민병철 의원은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역시 같은 생각입니까? 뭐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우승 도전이 뭐 예상되는 저도 좋은 마필로 생각을 합니다. 무려 부연 설명을 황금들판에 대해서 잠깐 드리자면 외산 2등급의 상위 등급 마필인 매직 탑과 이번에 동반 훈련을 시행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대등한 탄력을 보일 정도로 끈기가 좀 보강된 모습이기 때문에 또 새벽 훈련 시에 투지도 매우 강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황금들판은 그런 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8경주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국사 등급 소송의 원정 마필인 언급해 주신 마필 중에 한 분인 4번 어거스트 러시하고 9번 마필인 행운성입니다. 어거스트 러시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200m는 무조건 적정거리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전 1700m 경주에서도 어거스트 러시가 못 뛰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승 또는 입상을 했던 마필인 뭐 터치 플라잉이나 볼트 사인 이런 마필들이 더 잘 뛰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적정거리로 돌아왔다면 어거스트 러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9번 행운성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추임력 대비 빠른 경주 흐름에 적응 못하는 좀 후미권 전개의 불리함이 항상 상존하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행운성을 제가 복병권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이유는 직전 경주를 보면서 행운성이 추임력은 워낙 좋은 마필로 알려져 있지만 윤영민 기수가 하는 채찍 추진에 저렇게 반응이 좋았나 했을 정도로 좀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전 행운성에게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황금들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12번마 황금들판은 당시에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요, 황금들판이 애곽에서 스포트를 이미 시작했고 그 뒤에서 추입을 시도했던 마필이 당시에 달려라 강적이란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결국은 결승점을 통과할 때 황금들판을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황금들판이 과연 강한 마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평가할 때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일단 갖게 하고요. 9번마 행운성이 지난 경주에 같이 뛰었던 달려라 강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황금들판을 마지막에 결승점에서 그 정도 추임력이라면 제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 분석을 한 번쯤 해보시면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돼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번마 블레이징 스타 이 부분 이경국 의원. 네.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경쟁력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뭐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좋은 순발력을 가진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탄력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견이 없어요. 다만 지금 조금 아까 MC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블레이징 스타가 직전에 경주를 뛴 동영상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진짜 최선 다한 전 추진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걸음이고 또 직전에 불량주로로서 주로가 대단히 가벼웠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블레이징 스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놨죠. 다음에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과감하게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8경주도 우열이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상당히 혼돈도가 높은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선택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죠. 1등급 마필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다 드러난 그러한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컨디션의 변화, 부담 중량의 변화, 게이트의 변화, 기수, 기승, 기용의 변화 이런 부분이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산 1등급 레이스입니다. 1800m 경주거리고요. 그렇습니다. 경주 여건의 변화가 이번에는 상당히 눈에 띄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부담 중량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말들이 부활의 이번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경주예요. 일단 9번 돌아온 현표 최근 1등급 무대에서 연투를 이어가면서 능력 상승세가 아주 뚜렷한 말이에요. 작년 3세마 시절에 상간마 경주에서도 선전을 펼쳤습니다만 약간 좀 부진했었죠. 하지만 작년 찬바람 불면서부터 계속해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요. 1등급에서도 최강자의 반열에 올라온 마필이에요. 직전에 58kg의 부담 중량을 이겨내고 다시금 1800m 거리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1.5kg 감량 혜택은 내려간 부분은 좀 더 경주력을 극대화시키기에는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자, 8번 고지정벌입니다. 작년도 그 2200m 편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경주에서 작년도 그랑프리 우승마 볼드킹주와 동반 입상을 차지했던 장거리 강자급 마필이었죠. 그랑프리 출전 이후에 연속된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 높은 부담 중량 이겨내지 못하고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4kg 대폭 부담 중량이 내려갔습니다. 정말 호조건으로 보입니다. 이미 장거리, 최장거리까지 뚝심으로 이겨낸 그러한 마필이고 이번에 훈련 시 변화의 폭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8번 고지정벌 이번 편성 입상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샌드아이입니다. 역시 직전 대비 3kg 감량이 눈에 띄네요. 전형적인 그 외곽 그리고 뒷직선 무빙 플레이가 주효인 말이죠. 직전에도 이쿠에스 기수가 3, 4코너에서 적극적인 무빙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아쉽게 한타 부족,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는데요. 자, 이번에 직전 대비 4kg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린다라면은 적극적인 3, 4코너 무빙 전개 충분히 통하리라 평가를 합니다. 가장 문제의 마필은 7번 감동의 바다 앞말 59의 부담 중량. 이 높은 부담 중량을 극복해낼까가 관건이 되겠는데 워낙에 내재의 기본기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뛰어난 말이고요. 예시장 컨디션까지 좀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역시 이제 9번 맛 돌아온 현표 요 마필 쪽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죠. 감동의 바다가 59kg의 부담 중량을 받았고 10번 맛 카우보이 선이 58 그리고 돌아온 현표가 56.5입니다. 레이팅 점수대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9번 맛 돌아온 현표는 오히려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낮아지는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요. 이경국위원 역시 9번 맛 돌아온 현표 여기서는 강자로 평가되는 편성이죠? 저 또한 믿어 의심치 않고 싶네요. 돌아온 그렇습니까? 현표는 작년에 부연 설명드리면 9월 달에 오너스컵이라는 경마대회 강편성 경험 이후에 아주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4연속 우승을 거두는 모습 자체가 이미 좀 이런 표현을 하죠. 걸음이 터졌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좀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 추가 마필을 한두 소개하자면 이번 경주에 승급전 치르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4번 우승 찬스가 되겠는데요. 우승 찬스는 26조에서 1번 마필인 유성드림과 함께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동반 훈련도 하면서 대등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기도 하려니와 우승 찬스 같은 경우는 1800, 1900m를 연속 우승 거두고 올라왔다는 점이 이번에 최상위 등급 상대가 강해졌다는 점에서 검증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1800m 경주로 열린다면 거리적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승 찬스 같은 경우 직전에 하위 등급이라도 우승을 거둘 때의 모습을 보면 결승선 300m 남겨놓은 지점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탄력 손실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승을 거둔 우승 찬스는 향후 상위 등급 마필과의 경쟁력 가늠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상승세 마필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좀 까다로운 경주긴 합니다. 전력이 드러났다고는 합니다만은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10번 막 카우보이 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출발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이제 경주 거리를 감안했을 때 무리하지 않고 2선 전개 후에 사실 종반에 걸음이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7번 막 감동의 바다도 59kg의 부중이면 능력상으로는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높은 부담 중량 때문에 불안 요소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5번마 샌드하이나 2번마 바세바 파크 최근 경주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중속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진로를 잘못 잡아서 마필과 조금씩 싸웠던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뭐 걸어온 데는 여러 마필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량차는 크지 않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선택까지는 조금 더 고민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마지막 순서를 하게 됐습니다. 10경주가 남았죠?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8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경주에 이제 주목을 받을 마필은 8번마 스페이스포트가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포트는 8경주에 출전하는 행운성처럼 종반 멋진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제2의 이 스페이스포트 역할을 행운성이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말이죠.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저 또한 10경주에 주목하는 마필은 8번 스페이스포트가 되겠습니다. 5조 마방에서 10번 마필은 당산대업이랑 동반 출전을 시킨 마필이죠. 스페이스포트 같은 경우는 좋은 추입 탄력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이루어진 능력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네요. 빠른 경주 흐름만 아니라면 본연의 보유한 능력 발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요 편성에서 우승 도전에 많은 관심을 모을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조 동반 출전 마필이 10번 마필 당산대업과 동반 훈련을 할 때도 앞선 탄력으로 상태까지 좋기 때문에 스페이스포트는 박태종 기수, 연이은 기승이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른 선추진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승급전 출전의 10번 디플로매틱 미션입니다. 디플로매틱 미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록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1800 출전한 마필이 직전에 우승 거둔 거리가 2000m다. 거기다가 선행력으로 꾸준히 좋은 지구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거뒀다면 거리 내린 1800m 거기다가 능력 안장인 문세영 기수의 재기승 부담 중량까지 마이너스 1.5kg 감량 모든 조건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느냐. 저는 디플로매틱 미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 마필은 11번 이스트 퀸이 되겠는데요. 이스트 퀸 같은 경우는 거리적 측면에서는 사실 좀 검증적인 측면에서 지금 첫 번째나 두 번째 말씀드린 마필보다는 좀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중장거리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1900m나 2000m가 아닌 1800m까지는 충분히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보면 이스트킨도 틈새 도전 세력으로는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복병권 세력 중에서 제가 언급드릴 마필은 아까 스페이스포트와 동반 출전했다는 당산대업입니다. 당산대업 같은 경우 뭐 결정력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최근에 실전을 통해서 끝걸음이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스페이스포트와 함께 종반 멋진 추임력을 발휘할 복병 마필로 당산대업까지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8번나 스페이스포트는 4코너 돌 때까지는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펼칠 마필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가 이제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이 인코스의 2번마 왕성, 그리고 4번마 플리시 스킵, 뭐 5번마 힐톱 같은 경우도 선입이 되고요. 예곽의 이스트 퀸, 디플로매틱 미션, 요 한 5마리 정도가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선두권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라고 평가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8번마 스페이스포트의 추입 타이밍이 이번 경주에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병철 위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번 스페이스 포트는 항상 스팟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직전에 좀 늦었죠. 하지만 이번에 두 번 실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내측 기대 막벽이 완화된 12번 디플로매틱 미션, 이번에 1등급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있는 가운데 자, 6번 받아줄 줄을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아쉬웠는지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합니다. 직전에 좀 아쉬웠죠. 이 마필 또한 어느 시점에서 스퍼트를 실행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과거에 뒤측선 항상 한 박자 빠른 무빙 전개, 이 코너 3, 4코너에서 무빙 전개를 펼치곤 했는데 직전에는요, 이 코너 지나서부터 너무나 빠르게 초반 스퍼트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버페이스로 했어요. 직선에서 무뎌지고 말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6번 받아질주의 힘쓰는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직전처럼 초반에 무리해서 앞선에 붙여나가는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3, 4코너 시점에서 한 박자 빠르게 선입전 무빙 전개로 마지막 한 발 역습을 가할 텐데요. 앞선이 뭐 그리 빠르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6번 받아질주의 선동 기대치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마 받아질주. 뭐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잘해 주셨죠. 지난 경주에 스퍼트 타이밍이 조금 빨랐다. 그 부분 때문에 폭발적인 참아냈던 그 힘을 발휘하고 결국은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요. 사실 상대들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요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입니다. 6번마 받아질주. 저도 요 마필에 대해서는 좀 미련이 남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민병철 의원과 함께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개가 좋은 마필 중에서 선행마 군 중에서 현장 컨디션이 좋은 마필이 있으면 한 필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2번마 왕성이나 4번마 플리시 스킵, 그리고 애곽에 11번마 이스트퀸. 객관적으로는 요 세 마리가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요 세 필 중에서 그래도 조금 컨디션이 나 보인다 그러면은 요 마필까지는 조금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요일 경주 모두 풀어드렸고요. 풀어드린 경주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번마 황금늑대, 5번, 2번, 8번, 7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4번마 진영의 거인, 1번, 5번, 6번, 8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12번마 황금들판, 4번, 6번, 2번, 10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8번마 스페이스 포트, 6번, 12번, 10번, 7번입니다.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9번마 돌아온 현표, 2번, 8번, 5번, 1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완전히 풀렸습니다만은 아침과 저녁, 낮 이렇게 기온 차이가 좀 일교차라고 그러죠. 심합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환절기에 좀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미리미리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옷도 너무 얇게 입지 마시고 적당히 준비를 외투라도 하나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